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과 미국, 이스라엘까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농업의 난제를 아프리카 북단의 작은 나라 모로코가 단숨에 뒤집어 버린 겁니다. 사막 위에 푸른 농장이 펼쳐진다는 말에 사람들은 코웃음 쳤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이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궁의 직속위원회가 이 기술을 확보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모로코와 한국,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중심에 있던 한 남자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로코 농업혁신부 소속 수석기술관 아민 엘 하산입니다. 카사블랑카 근교에서 자라 라바트 국립대학교에서 생태경제학을 전공한 뒤 정부 기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우리 모로코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지중해와 대서양을 동시에 품고 있는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마라케시의 붉은 궁전, 카사블랑카의 하산 2세 모스크, 페지의 고대 메디나. 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움 뒤에는 가혹한 현실이 숨어 있어요. 내륙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척박한 환경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계속 줄고 있고 땅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는 작은 개울이 흘렀는데 지금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보고서는 바로 식량 수급 현황이었어요. 매년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3,700만 명인데 이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오랜 시간 유럽, 이스라엘, 미국의 기술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점적관계 시스템에 많은 기대를 걸었죠. 사막을 녹지로 바꾼 그들의 기술이라면 우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19년 첫 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과 합작해서 마라케시 근교의 대규모 농장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점적관계 시스템과 온실 기술을 결합한 야심찬 계획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문제는 물이었어요. 점적관계라고 해도 결국 상당량의 물이 필요한데 우리 지역의 지하수는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담수화 시설을 설치하려니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두 번째 시도는 2020년이었어요. 네덜란드의 첨단 온실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유리 온실에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정말 멋진 시설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모로코의 강렬한 햇빛과 사막의 모래바람이 온실 시설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유리는 금방 더러워졌고 냉각 시스템은 과부하로 계속 고장났어요. 전력 소모량도 엄청났죠. 결국 이 프로젝트도 1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수직 농장 기술이었어요. 2021년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과 협력했습니다. LED 조명을 사용한 다층 재배 시스템이었는데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전력 인프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모로코의 물 사정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연간 강수량이 300도 안 되는 지역이 국토의 60%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기존의 서구 기술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물 공급을 전제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2023년 봄이었어요.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모로코는 2030년까지 식량 수입 의존도가 60%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현재도 45% 정도인데 더 높아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절망감을 느꼈어요.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모든 노력이 헛된 것 같았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죠.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정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겠다고요. 특히 젊은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농촌 인구가 매년 3%씩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농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들과의 회의에서도 분위기는 늘 침울했어요.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을까? 저 같은 질문들만 반복되었죠. 새로운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산 아크라미 장관님이 회의 도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그거 조사해봐요. 요즘 중동 국가들에서 관심이 많다더군요. 솔직히 전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반도체나 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사막도 없는 나라가 우리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 했어요. 게다가 한국 농업이 뭐 특별한 게 있나 싶었죠. 하지만 호기심은 생겼어요.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한국의 농업 기술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이 I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작물을 관리하고 최소한의 물과 전력으로 최대의 수확을 낸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였어요. 며칠 후 장관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민 한국농업부에 연락해서 기술 시찰단을 보내자. 자네가 단장을 맡아라.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2023년 6월, 저는 결국 서울로 향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시찰단 일원으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보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마음 한켠엔 여전히 반신반의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인 나라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디지털 안내판과 자동화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역시 IT 강국이구나 싶었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본 풍경도 신기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에 작은 텃밭들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도시농업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작은 공간도 농업에 활용하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하루 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시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었어요. 거기서 만난 김재현 박사님이 한국 스마트팜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 박사님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농업 후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창의력으로 이 모든 걸 바꿨죠. 그 말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첫날, 우리는 서울 근교의 첨단 스마트팜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스마트팜 파크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달랐어요. 일반적인 온실이 아니라 마치 공장 같은 모습의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흰색 컨테이너 같은 구조물에서 정말로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내부에 들어갔을 때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토양도 없이 최소한의 물만으로 작물이 자라는 모습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상추, 케일, 바질 같은 채소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온실 내부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광량, 영양분까지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달린 모니터에는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pH 수치, 전기 전도도,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이수진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 컨테이너 하나에서 하루에 100가구가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생산돼요. 1년 365일 계속해서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컨테이너 크기가 고작 12m, 3m 정도였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많은 채소가 나온다니요. 게다가 물 사용량은 기존 농법 대비 95% 이상 절약된다는 겁니다. 이수진 기술자가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수경 재배와 인공지능을 결합했어요. 뿌리는 특수한 배양액에만 담그고 LED 조명으로 광합성을 도와줍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물순환 시스템이었어요. 사용된 물은 100% 재활용되고 증발한 수분도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했습니다. 정말로 한 방울의 물도 버리지 않는 시스템이었죠. 영양분 관리도 놀라웠어요. 작물 종류별로,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영양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식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더라고요. LED 조명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태양광과 똑같은 스펙트럼을 구현할 수 있고 작물에 따라 최적의 파장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상추에는 빨간빛과 파란빛을, 토마토에는 전체 스펙트럼을 제공하는 식이었습니다. 온도 관리도 정교했어요.
외부 온도가 35도가 넘어도 내부는 항상 22-25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열교환기와 지열 시스템을 활용한 결과였죠.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이 기술이 우리 모로코에서도 가능할까? 우리의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도 작동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둘째 날에는 더욱 큰 규모의 스마트팜을 방문했어요.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의 대형 스마트팜이었습니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거기서는 토마토, 딸기, 오이 같은 과채류를 대량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에만 3만 그루의 토마토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은 고작 2-3명이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로봇이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심지어 수확까지 했습니다. 품질 관리도 혁신적이었어요. 카메라와 센서가 각 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병충해도 초기에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었죠. 거기서 만난 농장주 박민수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농업을 20년 했지만 스마트팜을 시작한 후 수익이 10배 늘었습니다. 날씨 걱정도 없고 물 걱정도 없어요. 셋째 날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한국 스마트팜 기술의 철학과 원리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였습니다. 김재현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식량 부족 국가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땅, 부족한 물, 부족한 자원을 기술로 극복했죠. 한국 스마트팜의 핵심은 효율성이었어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것. 이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 모로코에게 딱 맞는 철학이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은 데이터였어요. 모든 농업 과정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분석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농업도 과학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세미나에서 들은 성공 사례들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한 농가는 스마트팜 기술로 15약 300평에서 연간 150톤의 토마토를 수확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농법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였어요. 나흘째 되던 날,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이야말로 우리 모로코가 찾던 해답이라고요. 특히 물 사용량을 95%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김 박사님과의 개별 면담에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모로코의 기후 조건이라면 냉각 시스템을 강화하고 태양광 패널을 추가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분은 심지어 우리나라 방문 의향까지 밝혀주셨어요. 직접 현지를 보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마웠죠. 마지막 날에는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채소들을 직접 맛볼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당도가 일반 토마토보다 훨씬 높았어요. 귀국 후 저는 즉시 장관님에게 보고했습니다. 50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한국 스마트팜 기술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장관님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찾던 해답 같은데? 시범 사업을 시작해보자. 그 자리에서 시범 단지 구축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왕궁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무함마드 6세 국왕 직속의 국가농업발전위원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모로코의 주요 일간지들이 앞다투어 사막 농업혁명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졌죠. 우리 첫 시범지는 페즈 외곽의 건조한 고원지대였어요. 연간 강수량이 200도 안 되는 정말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 접근성이 좋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곳이었죠. 2023년 9월 한국에서 기술자 3명이 모로코에 왔습니다. 김재현 박사님을 비롯해서 시스템 엔지니어, 농업 전문가가 함께 왔어요. 저희와 함께 현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현지 환경 분석에 집중했어요. 토양 성분, 지하수 수질, 기후 데이터, 전력 인프라 등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도 모로코의 혹독한 환경에 놀라워했어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네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몇 가지 보안 시스템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본격적인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우선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3동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각각 상추, 토마토, 오이 전용으로 특화시켰죠.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이 닥쳤습니다. 모로코의 강렬한 햇빛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어요. 한낮 온도가 45도를 넘어가면서 태양광 패널이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온실 내부 온도는 위험 수치까지 치솟았죠. 50도를 넘어가면서 작물들이 시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기존 냉각 시스템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 박사님도 당황했어요.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네요. 긴급히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응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온도만이 아니었어요. 사막의 모래바람이 태양광 패널과 환기시설을 계속 막아버렸습니다. 하루에 3번씩 청소해도 금방 다시 더러워졌어요. 또 다른 문제는 전력 공급이었어요. 냉각 시스템을 풀가동하다 보니 전력 소모량이 예상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전력 인프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죠. 우리는 3일 동안 밤새 토론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모로코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 나갔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열반사 필름이었어요. 컨테이너 외벽에 특수 코팅을 해서 태양열을 반사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 온도를 10도 정도 낮출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냉각수 순환 시스템의 개선이었어요. 지하 3m의 냉각 파이프를 매설해서 지열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땅속 온도는 연중 20도 정도로 일정했거든요. 세 번째는 방풍시설이었어요. 스마트팜 주변에 방풍벽을 설치해서 모래바람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자동 청소 시스템도 도입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전력 시스템의 보강이었어요. 추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도입해서 전력 공급을 안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작업해서 모든 시스템을 긴급히 설치했어요. 한국에서 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송하고 현지 업체들도 총동원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일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온도는 안정됐고 작물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시들었던 상추들이 다시 푸르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격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정상화되었어요. 온실 내부 온도는 25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작물들도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추는 한국에서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에는 첫 번째 수확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상추들이 나왔습니다. 크기도 일반 상추보다 30% 정도 더 컸고 색깔도 더 진했어요. 김 박사님이 품질을 검사해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당도가 한국에서 기른 것보다 높네요. 일조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였죠. 3개월 후, 우리는 사막 한복판에서 본격적인 수확을 했습니다. 푸른 상추, 오이, 토마토가 컨테이너에서 쏟아져 나올 때, 저는 정말 울 뻔했어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그렇게 싱싱한 채소들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15년간 농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느껴본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토마토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 그루에서 15kg 정도가 나왔는데 일반 농법으로는 5-6kg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3배 가까운 수확량이었습니다. 오이도 마찬가지였어요. 1위당 40kg 정도 수확할 수 있었는데 이는 모로코 전통 농법의 8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그것도 물 사용량은 20분의 1로 줄이면서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건 연중 재배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모로코의 전통 농업은 우기에만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스마트팜에서는 365일 내내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국이 술렁였습니다. 사막에서 농사가 가능하다고?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직접 보고 나서는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알자지라 방송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유럽의 농업 전문지들도 앞다투어 취재를 왔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농장 견학을 오기 시작한 겁니다. 주말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신기해했어요. 특히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정말 사막에서 토마토가 자라요? 그 순수한 질문에 제가 더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는 농업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농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서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농업이 다시 매력적인 직업이 되기 시작한 거죠.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하산 아크라미 장관님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시길, 이것이야말로 모로코 농업의 미래다.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추가 예산 지원도 약속해 주셨죠. 왕궁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무함마드 6세 국왕께서 친히 농장을 시찰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셨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이후 모로코는 한국과의 정식 기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5년간 100억 디르하약 1조 원을 투자해서 전국의 스마트팜을 확산시키기로 한 거죠.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모로코 농업혁신부 간의 MOU도 체결되었어요.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인력 교류, 공동 연구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에 힘입어 제2, 제3의 스마트팜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케시, 아가디르, 탕헤르 등 주요 도시 근교에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되었어요. 각 지역별로 특화 작물을 정했습니다. 마라케시는 토마토와 오이, 아가디르는 딸기와 허브, 탕헤르는 상추와 케일 같은 엽채류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해안 지역은 염분 제거 시스템을 강화하고 산간 지역은 온도 관리에 중점을 두었죠.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이었어요. 20-3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개월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어요. 첫 기수로 50명이 지원했는데 경쟁률이 10대 1이었어요. 그만큼 관심이 높았다는 뜻이죠. 이들은 교육 수료 후 각자의 지역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우리만의 기술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모로코의 특수한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들이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건 사막형 냉각 시스템이었어요. 모로코의 건조한 기후를 오히려 활용한 증발 냉각 방식이었습니다. 물의 증발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소비를 30% 줄일 수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모로코의 강한 일조량을 최대한 활용하되 과열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거죠. 패널 뒷면에 냉각 파이프를 설치해서 온도를 조절했어요. 작물 품종도 현지화했습니다. 모로코 전통 채소인 민트, 파슬리, 고수 등을 스마트팜에서 기를 수 있게 개발했어요. 현지 소비자들이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었죠. 물 재활용률도 9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증발한 수분까지 완전히 회수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정말로 한 방울의 물도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팜의 확산은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선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평균 5-10배 증가했거든요. 농업 종사자들의 소득도 크게 늘었어요. 기존 농법으로는 연간 2만 디르하약 200만 원 정도 벌었던 농민들이 스마트팜으로는 15만 디르하약 1,500만 원 정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량 자급률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2023년 45%였던 자급률이 2024년에는 55%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채소류는 거의 완전 자급을 달성했어요. 수출 여력도 생겼습니다.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유럽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겨울철에 생산되는 토마토와 오이가 유럽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장 뜻깊었던 건 청년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스마트팜 운영, 기술 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농업이 첨단 산업으로 변모한 거죠. 저는 이제 단순한 기술관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 농업기술교류대사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모로코와 한국 간의 농업기술 협력을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한국을 방문해서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워서 계속 따라가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역으로 한국 기술자들도 모로코에 와서 현지 환경을 체험하고 있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진정한 상호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람찬 일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우리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에요.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등에서 우리 농장을 견학하러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항상 강조해요. 기술 자체보다 중요한 건 의지와 협력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 큰 꿈을 키우고 있어요. 2030년까지 모로코를 아프리카의 농업 허브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스마트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곡물 생산도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밀, 옥수수, 쌀 같은 주곡을 사막에서 기를 수 있다면 정말 혁명적이겠죠. 수직 농장 기술도 도입하려고 해요. 제한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량을 더욱 늘리는 겁니다. 도시 한복판에서도 농업이 가능해질 거예요. 교육 시스템도 더욱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농업대학에 스마트팜 전공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모로코가 이 분야의 인재 수출국이 되길 바랍니다.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하고 있어요. 물 사용량을 줄이고 농약 사용을 없애고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거든요. 지속 가능한 농업의 모범 사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모로코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어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서도 우리 사례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는 공식적인 기술 협력을 제안해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깊게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협력 파트너를 찾았으니까요. 아랍연맹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같은 걸프 국가들이 우리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아프리카 연합 AU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아프리카 전체로 확산시키자는 제안을 했어요. 모로코가 아프리카 농업 발전의 선도 국가가 된 셈입니다. 가장 뜻깊은 건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COP28에서도 우리 사례가 발표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불가능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냈으니까요. 이제는 어떤 도전이 와도 자신감을 갖고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협력의 힘도 체험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을 동료들과 함께 해냈죠. 특히 한국 기술자들과의 협력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해요. 아내는 당신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말해줍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영웅이라고 해요. 정말 뿌듯합니다. 이제 저의 꿈은 더 커졌어요. 모로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막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어디든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곳이 있다면 달려가고 싶어요. 이 모든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어요.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선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 하산 아크라미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한국의 김재현 박사님과 기술진들께도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낯선 타국까지 와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진정한 기술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로코 팀원들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밤새워가며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고마운 건 국민들의 응원이에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를 믿고 지지해 주셨죠. 그 믿음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단순한 기술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방식 자체를 배웠습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협력의 힘을 배웠어요.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가장 혁신적인 해답이 나왔습니다. 사막을 바꾼 건 석유도 돈도 아닌 상상력과 협력이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선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우리 대륙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환경 문제, 식량 문제, 물 부족 문제.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술과 의지, 그리고 협력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런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한 사람의 도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희 모로코의 이야기가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우리의 사막에서 자란 푸른 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많은 도전과 더 큰 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고 혹시 비슷한 도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처럼 가슴 따뜻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